네, 영화 목숨 건 연애 주역들 영화를 연출하신 송민규 감독님 그리고 배우 하지원 씨, 배우 천정명 씨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자, 커팅 라인 앞으로 자리를 해 주실까요? 네, 송민규 감독님 그리고 가운데 하지원 씨 그리고 천정명 씨 함께 자리해 주시죠. 자, 세 분이 모여주셨습니다. 수사 팀원들께서 모이셨기 때문에 이 목숨건 수사본부의 유쾌한 출발을 알리는 커팅식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가위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가위도 나눠주실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왼손으로 잡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사본부 출범식, 비공식 수사요원들과 함께하는 수사본부 출범식입니다. 자, 먼저 왼손으로 테이블 잡아주시고요. 네, 하지원 씨, 천정명 씨도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네, 자, 묶여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팅식 진행합니다. 수사본부 출범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숨건 연애의 비공식 수사요원들의 수사본부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갑과 가위 돌려주세요. 주연 배우 하지원 씨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화 목숨건 연애의 한재인 역할을 맡은 하지원 씨입니다. 네, 시선 왼쪽부터 차례대로 오른쪽까지 바라봐 주실까요? 하지원 하면 한재인이 이제 각인이 돼야 됩니다. 하지원, 한재인. 네, 목숨건 연애에서 아주 멋진 연기 변신을 통해서 이제까지와는 색다른 모습을 하지원 씨가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귀여우면서도 허당기 넘치면서도 그러나 끈질기게 수사하는 하지원 씨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지원 씨 잠시 뒤에 다시 모시겠고요. 영화 목숨건 연애의 주연 배우 천정명 씨. 영화 속 설록한 역할을 통해서 순수한 모습 그리고 또 하지원 씨와의 특급 케미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여러분 천정명 씨의 오랜만의 스크린 컴백작 역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목숨건 연애 속에서 천정명 씨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관객들에게 웃음과 또 사랑을 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천정명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하지원 씨 모셔서 커플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인과 설록환의 커플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인데요. 네, 왼쪽부터 한번 시선 봐주실까요? 우리 관객분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목숨건 연애의 주연 배우 하지원 씨, 천정명 씨입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두 사람의 특급 케미 기대해 주시죠.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민규 감독님 모셔서 세 분의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목숨건 연애 외치면 파이팅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랑 받길 기원합니다. 목숨건 연애 파이팅!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목숨건 연애 파이팅! 많은 사랑 받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12월 개봉하는 영화 목숨건 연애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독님도 아까 하시려던 뭐 어떤 거 원하시던 네, 구호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실까요? 그러면 맞춰주시고 좋습니다. 마이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릴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직접 그러면은 네, 하나 둘 셋 사인 감독님이 하시고 좋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숨건 연애에서 허당 추리소설 작가 역을 맡은 한재인 역을 맡은 하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정명 씨. 예, 저는 목숨건 연애에서 설록한 역을 맡은 천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코미디부터 스릴러, 로맨스까지 아주 다양한 장르를 한데 모은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새 배우의 연기 호흡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색적인 영화 장르가 탄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감독님,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이제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쇄살인 사건을 뒤쫓는 세 남녀의 웃기지만 살떨리는 수사극과 알콩달콩 가슴 떨리는 사랑 이야기가 잘 버무려진 영화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좀 이 세 배우들을 좀 캐스팅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정명 씨한테 미안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거지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지원 씨가 하드캐리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정명 씨의 역할도 굉장히 크고. 근데 일단 이 영화 시나리오를 딱 쓸 때 처음부터 이제 대한민국 감독이라면 모두가 하지원 씨를 1순위로 염두에 두고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근데 지원 씨가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여전사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굉장히 소탈하고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를 잘만 끄집어내면 네.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싶어서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캐스팅. 캐스팅을 예. 드렸는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도 제가 이제 이희령 감독이랑도 친한데 황정민 씨 캐스팅됐다고 만세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이상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혼자서 만세 부르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애초에 너무나도 원했던, 좀 유일한 캐스팅 후보였고, 바로 캐스팅에 또 섭외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명 씨 얘기도 해야죠. 네. 정명 씨. 그래서 정명 씨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캐스팅을 했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늦게 합류를 했어요. 굉장히 늦게 합류했고, 그만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근데 제가 작품의 캐릭터라는 게 작가의 모습이 좀 투영이 되잖아요. 근데 설로컨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처음에는 약간 좀 찌질하고 어눌한 느낌으로 상상을 했었는데, 왜냐면 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정명 씨를 만나면서 캐릭터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주셨고, 만약에 정명 씨가 안 했다면 이 영화의 톤의 매너가 많이 어두웠을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정명 씨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명 씨랑 같이 해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영화 끝나고 나니까 장난기 많은, 그러니까 천정명이란 배우를 아는 게 아니라 장난기 많은 막내 동생 한 명을 얻은 느낌?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역시 캐릭터 맞춤형 캐스팅을 감독님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불통은 아니고 소통을 잘하는 독선과 아집이 없는 감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하지원 씨, 간략하게 영상을 저희가 봤지만, 어떤 캐릭터인지 좀 소개를 직접 해주실까요? 저는 추리소설 작가이지만 스스로 약간 탐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연히 동네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모티브로 소설도 쓰고 직접 범인도 잡고 싶다. 네. 약간 굉장히 좀 엉뚱하면서도 추진력이 있고, 또 겁쟁이고, 하지만 좀 사랑스러워요. 네.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요. 캐릭터 이름이? 한재인. 한재인. 네. 예, 좋습니다. 천정명 씨 캐릭터도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태원 지구대 순경 역을 맡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인이랑 이 로칸이는 소꿉친구예요. 소꿉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자라오면서 제가 이제 제인 바라기거든요.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옆을 항상 지켜주고 예. 짝사랑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감독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진백님 씨, 글로벌 캐스팅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저 시나리오 쓸 때,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외국인과 사랑에 빠지는 시나리오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외국인과 한국인과 이게 사랑에 빠지는 여자의
이야기도 이 영화의 베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렇게 조사하다가 어떻게 해서 진백리 씨랑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진백리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미소년스러운, 그러니까 모든 여성분들이 예를 들면 뭐 원빈 씨든 강동원 씨든 뭐 조인성 씨든 이렇게 한 번에 훅 빠지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찾았는데, 그런 분들을 찾았었는데 이제 진백림 씨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런 느낌은 조금 없지만 물론 이 말에 또 어떤 분들은 엄청난 안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분의 순수한 미소년 같은 느낌이 좋았어요. 있죠. 예.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그분의 도전 정신, 모험 정신 뭐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같이 일하고 나서는 뭐 그냥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게 됐어요. 너무 인성도 바르고 네. 항상 착실하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왔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전반적인 캐릭터 이야기 그리고 또 캐스팅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한편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이 한재인이 어떻게 해서 이 기상천외한 수사를 펼쳐 나가는지 이름하여 수사일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또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제인의 수사일지인데 아주 기상천외한 수사들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원 씨 정말 그동안 한국의 안젤리나 졸리 이미지를 벗어나서 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연기이신 것 같아요. 예, 확실한 연기 변신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수사극은 처음이에요. 근데 네. 시나리오를 읽어봤을 때 굉장히 상황이나 캐릭터 자체가 너무나 처음 해보는 역인데도 너무 해보고 싶었고 또 영화 찍으면서 굉장히 재밌고 잘 맞았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큰 연기 변신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즐기면서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연기 변신에 대한 부담보다는 즐겁게 편하게. 네. 예, 알겠습니다. 천정명 씨도 이제 이번 작품 하시면서 왠지 너무 재밌는 씬들이 많아서 NG도 많이 났을 것 같고 막 그래요. 현장에서 좀 웃음이 가득했나요? 어떻습니까? 로칸 같은 경우는 로칸, 예. 예, 로칸이는 엄청 에너지가 밝은 친구거든요. 항상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항상 이제 제인이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계속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 때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계속 이제 매 씬마다 좀 다르게 좀 보이고 싶어가지고 좀 노력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남는데 네. 좀 최대한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촬영을 하려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모습과 비슷하시네요. 천정명 씨도 긍정적인 에너지 가이시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독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특별히 우리 배우분들에게 요청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작품 하시면서? 뭐 전 특별하게 요청한 건 없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네. 왜냐면 뭐 두 분 다 여기 계신 두 분 다 안 계신 진백님 씨도 프로페셔널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시나리오를 던지고 그 이제 가이드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걸 발현하는 건데 결국은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인 하지원 씨, 자연인 천정명 씨의 모습이 거의 싱크로율이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너무 좋았고 믿고 맡겼다. 예. 그리고 그냥 지원 씨한테 한 가지 얘기한 건 정명 씨하고도 얘기한 거는 그냥 그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너무 웃기려고 코미디 영화가 웃기려고 뭐 하진 말고 상황이 웃길 수 있으니까 웃기니까 우리는 상황이 웃기더라도 진지하게만 연기하자. 그게 더 오히려 더 재밌는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웃기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슬랩스틱도 나오고 네. 물론 이제 좀 나오지만 하여간 연기 자체는 진지하게 하려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주문했고. 예. 지금 하지원 씨가 감독님이 원체 본인의 칭찬을 많이 하셔서 되게 놀란 눈치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감독님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감독님이 정말 그 현장에서 현장을 되게 약간 재밌게 만들어주세요. 분위기를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주셨구나. 이제 저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연기를 했고, 코믹 수사극이지만, 제가 정말 코믹 연기를 해야지라고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캐릭터 자체에 주어진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되게 마음 편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랬군요. 영화를 보니까 제가
촬영장에서 했던 것보다 많이 망가져 있어서. 아, 생각보다 더.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예. 몰랐어요. 그만큼 어떻게 영화를 보면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서 푹 빠졌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요. 천정명 씨, NG는 누가 제일 많이 냈던 것 같으세요? NG는 제가 제일 많이 냈던 거. 손정면 씨가? 예. 정말 솔직한 배우. 그랬어요? 아, 정말인가요? 나 아니, 아니죠? 설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화면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설정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제이랑 예. 할 때도 그렇고 그 누구지 진백님 씨랑도 할 때도 그렇고 너무 웃기니까. 너무 웃기니까 제가 좀 NG를 많이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군요. 이 영화도 참 유쾌한데 이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유쾌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부터는요. 영화의 다양한 장면들, 실제 스틸 화면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 화면들 보시면서 촬영 에피소드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화면입니다. 보시죠. 예, 지금 고글을 쓰고 있고 또 빨래 집게가 보여요. 두 분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 뒤쪽에 이제 쓰레기통도 보이고. 하지원 씨, 저게 뭘 하고 있는 거죠? 비공식 수사. 아, 비공식 수사. 빨래 집게를 가지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수사를 위해서 예. 그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그런 열연을 아. 펼치는 장면인데요. 예. 이제 약간 본인이 탐정이라고 느낄 정도로 조금 독특한 그런 친구예요, 제인이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에 빨래 찢기도 하고 냄새를 쓰레기통을 안 맡으려고? 아. 그렇게 해서 뒤지는데 저 장면 지금 생각났어요. NG가 되게 많이 났어요. 왜요? 왜냐하면 코를 막으니까 제 목소리가 네. 형사 콜롬보처럼 맹맹맹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저희가 너무 생각만 해도 웃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코믹을 하려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데서 뭔가 자연스럽게 상황이 재밌게 연출이 됐던 예. 것 같아요. 네. 전정민 씨는 하지원 씨 그 코에 빨래찌개 찝은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신 건데 저 장면에서 많이 NG가 났나요, 진짜로?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초반에 예. 너무 NG가 나니까 그냥 컷하고 한번 크게 웃고 다시 하자고 할 정도로 감독님이 진행이 안 그래 됐었어요. 한번 웃고 가자. 막. 네. 엄청 재밌었나 보네요, 현장에서.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콘티 시나리오 콘티 그릴 때도 뭐 네. 다 있던 장면인데 막상 찍는데 엄청 웃기더라고요. 막상 찍는데 코맹맹 소리가 예. 하지원 씨의 코맹맹 소리가 그렇게 웃긴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만 웃기지 말고 또 관객들도 같이 웃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지 않나 싶어요. 예, 하지원 씨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스틸만 보면은 예능 속 한 장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장면으로 탄생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스틸도 준비가 됐습니다. 보시죠. 지금 진백님 씨죠. 진백 씨 앞에서 이제 하지원 씨가 정말 진짜 해시태그처럼 눈에서 하트가 뿅뿅. 예. 아주 황홀한 눈빛을 보는 것 같아요. 저게 어떤 장면이죠, 하지원 씨? 뿅 가는 장면인가요? 네. 보자마자. 네. 오. 이상형을 만났을 때 뿅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진백님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두 분.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쾌하고 쾌활하세요. 그리고 정말 약간 장난꾸러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친해져서 촬영할 때도 너무 재밌고 재밌었어요. 네. 그래요. 의사소통은 그러면 어떻게 영어로? 네. 하지원 씨가 또 영어 유창하시니까. 그냥 적당히. 네. 아주 필요한 말만 했겠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진백님 씨 이제 앞서도 잠깐 캐스팅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외국 배우를 섭외한 이유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이유인 것 같고 어떻게 한국 영화 현장에 잘 적응을 하던가요, 진백님 씨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진백님 씨의 프로필을 보면 다양한 국적의 영화를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일본 영화도 했고, 물론 이제 대만 사람이니까 중국 영화도 홍콩 영화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한국 영화 현장에 거의 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적응했어요. 그랬군요. 처음 올 때부터 예. 만나보면 하여간 이제 곧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다 아실 거예요. 하여간
뭐 정말 뭐 그걸 걱정도 안 되는 배우예요. 네. 그래요. 하지원 씨와 진백님 씨의 글로벌 케미를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스틸도 바로 또 보겠습니다. 이건 좀 뭔가 아슬아슬하다. 예. 전정민 씨, 이게 어떤 장면이죠? 짝사랑 드디어 첫 키스 뭐 이런 글귀가 있는데. 저 장면이요. 예. 그 제인이가 음. 실수로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다가 자기 몸에다가 이제 전기 충격기를 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절한 상태였는데 예. 저는 죽은 줄 알고 놀래가지고. 놀래서 이제 로칸이가 이제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장면인데 막상 이제 눈빛에서 진짜 오랫동안 좋아했던 그 느낌이 느껴져요. 예. 그때 이제 막상 이제 누나가 누워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연기하기도 좀 힘들었었고 예. 그때 조금 되게 그냥 저 설정 자체 그대로 그냥 좀 되게 애먹었던 씬이에요. 약간 당황한 듯 하기도 네. 하고. 그 극 중에서 이제 제인을 오랫동안 좋아한 역할이잖아요. 네네. 어떤 그런 설정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나요? 뭐 실제로 하지원 씨를 좋아했다든지. 예전부터 누나는 누나 워낙 친하시죠. 대팬이었고 예. 2005년에 한번 그때 처음으로 누나를 한번 뵀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패션 세븐티즈 이재유 감독님하고 촬영했었을 때 누나가 패션 세븐티즈 카메오로 출연을 하셨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저는 현장에서 뵀었는데 다른 촬영장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너무 촬영이 계속 바쁘다 보니까 제가 그 누나가 카메오로 등장하셨던 그 회는 기억은 못 봤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뵙고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꾸준히 이제 누나 작품 하시는 거 보고 이제 꼭 정말로 함께 같이 하고 싶다. 한번 하고 싶다 촬영을 예. 언젠간 꼭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유명한 배우가 된다면 누나랑 꼭 언젠간 촬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막상 같이 촬영하게 되니까 너무 즐거웠었어요. 네. 실제로 또 팬이셨기 때문에 또 어떤 로칸의 설정과 잘 맞는 그런 연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원 씨 이렇게 두 남자의 사랑을 받으시느라 행복한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좀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냥 멜로가 아니라 뭔가 예. 그 스릴러도 또 있고 있잖아요. 예. 또 뭔가 굉장히 약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쫀쫀한 그런 긴장감의 멜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화 컨셉도 너무 재밌고 스토리도 너무 기대되고 그래요. 예. 마지막 스틸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화면일까요? 스틸 보시죠. 오종세 씨 나오네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특급 심 스틸러라고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심, 마음을 빼앗는 심 스틸러들. 하지원 씨 저 장면 어떤 장면이죠? 웨딩드레스 입고 계시죠? 저 장면도 제가 비공식 수사를 하는. 저것도 비공식 수사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네.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제 마네킹인 척?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오정세 오빠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워낙 정말 파이팅이 넘치셔가지고, 감독님, 오빠, 저 막 정말 저 상황 설정들을 막 현장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빠가 너무 파이팅이 넘치시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케미가 잘 맞는다. 제일 잘 나오면 어떡하냐. 오종세 씨랑 두 분보다. 범인이랑. 네, 범인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찰떡 호흡이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천정면 씨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심스틸러 김원혜 씨와 호흡을 많이 맞추셨다고요? 네네. 어떠셨어요? 김원혜 씨 정말 충무로의 대표적인 씬스틸러자 심스틸러인데. 네. 정말 배울 점이 많았던 선배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장에 좀 제가 이제 첫 호흡도 맞고 처음 뵈니까 좀 많이 긴장을 했거든요. 제가 예. 많이 했는데 이제 선배님이 워낙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촬영하면서 내내 선배님이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떤 신이든 간에 그냥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셔가지고 네. 그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촬영하면서 정말 좋은 선배님하고 해서 그런지 네. 배울 점도 많았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멋진 호흡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그 김원호 선배님 관련돼서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어떤 배우분들은
자기 혼자만 살고 싶어서 하는 연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 좀 이렇게 좀 튀고 싶어서 하는 연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 관객들도 우리들도 다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 김원혜 선배님은 상생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상생의 연기. 그러니까 나도 이 연기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보여줄 걸 보여주는데 결국 상대방하고의 앙상블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영화나 뭐 장면들이 잘 나오니까. 근데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상대의 배우도 사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네. 그런 연기를 해서 정말 너무 고맙고 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시나리오를 쓰면서 발로도 쓰고 뭐 책도 읽어보면서 쓰고 하지만 이게 결국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쓴 대사를 가지고 자기식으로 응용을 하는데 굉장히 생활감이 묻어 나오는 대사들이에요. 근데 그게 예. 놀라웠어요, 진짜로. 예.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연 배우들과 함께 어떤 심스틸러들의 어떤 그 상생의 연기도 기대해 보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예, 너무 또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죠? 오정세 씨, 김원혜 씨 외에도? 그다음에 윤소희 씨, 윤소희 씨. 정혜균 선배님 이렇게 나죠. 그 시그널에 나오셨던 네. 그렇게 송채윤 씨 뭐 이렇게 출연합니다.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정말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또 남다른 즐거운 케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영화에 대한 궁금증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하지원 씨, 네. 오늘 왜 이렇게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을까요? 요즘 왜 이렇게 어제 오늘 왜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쓰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길라임 씨. 예, 아니 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 그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되셔가지고 네. 여러모로 좀 부담도 되실 것 같고 어떠세요? 사실 저도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룸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생방송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어. 그러다가 이제 길라임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거를 보고 사실 좀 놀랐고요. 뭐 아직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길라임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물론 저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는 캐릭터인데 네. 뭐 이제 목숨 건 연애에서 한재인이라는 네. 캐릭터도 길라임 이상으로 뭐 좀 엉뚱하고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캐릭터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한재인을 더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네. 영화가 또 알려지는 자리니까. 그쵸. 예, 예. 한재인은 네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말씀하신 김에 제가 좀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갑자기 무슨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다 뭐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언급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하지원 씨 이름도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때는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었고, 저는 뭐 배우 하지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네. 국가에 좋은 일이 있으면 저도 너무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슬퍼하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네. 네. 지금 뭐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의 슬픔이 크실 텐데 저도 같이 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제가 갑작스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저도 참 이러려고 오늘 목숨건 연애 사회를 보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 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해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화에 관한 궁금증 또 배우분들과 감독님에 관한 궁금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우리 기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김상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 하지원 씨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재인 캐릭터가 말씀하셨듯이 좀 엉뚱하고 사랑스럽고 또 정의롭기도 한 캐릭터인데 실제 하지원 씨 성격과도 비슷한 점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혹시 또 참고하신 캐릭터나 인물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도 처음 해보는 그런 장르와 캐릭터여서 찍으면서 나랑 잘 맞네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추리소설 작가이지만 어떠한 탐정의 느낌이 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뭔가
의상이나 소품 같은 거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작가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베레모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탐정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뭔가 셜록 홈즈나 그래서 설정했던 게 뭐 보면은 비공식 수사를 하기 위해서 위장술, 네. 숨기, 뭐 변장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케이프를 설정을 했어요. 케이프. 감독님과 이제 이상. 얘기도 예, 많이 예. 하고요. 그래서 뭔가 봤을 때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작가의 느낌, 추리소설 작가의 느낌. 그래서 동대문, 뭐 이태원, 가로수길 뭐 직접 뛰어다니면서 의상도 다 구하고 뭐 제 옷도 입었고 주위에 케이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공수를 해서 제인이랑 어울리는 그런 케이프도 구하고 좀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네. 연기적인 부분은 뭐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보여지는 어떤 컨셉이나 의상 네. 많은 신경을 쓰셨다, 네.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 또 진행요원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혹시 준비하실 동안 감독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의 이제 직업이 전문직이죠. 추리소설가, 프로파일러, 좀 심상치 않은, 일상적이지는 않은 직업들인데, 좀 특별히 참고하신 작품이나 어떤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회자분께서 하신 질문도 정혜균 선배님이 처음 시나리오 읽고 저한테 했던 질문이거든요. 아, 정혜균 씨, 예.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이제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레퍼런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레퍼런스는 없고 이게 우리가 이 영화를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네. 만약 비슷하다고 하면 시실리 이키로 뭐 누가 도끼 부인과 결혼했나 뭐 이런 유의 그 외 영화 여러 같으니까 분들. 여러 가지. 네, 네. 예. 그래서 뭐 근데 연쇄살인마가 나오니까 관련된 제가 이제 연쇄살인마를 인터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연쇄살인에 관련된 책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고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제 영혼이 너무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들만 예. 듣게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참고를 했고 뭐 확실한 건 저는 샤머니즘에는 기대지 않았고 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예. 감독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아주 많이 있으실 것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천정명 씨께도 좀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자면, 좀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 컴백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 극중 캐릭터가 실제로 이제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순수남이고, 어떤 본인과 록한 캐릭터의 어떤 싱크로율을 스스로 좀 생각해보자면 어떠세요? 저는 한 7, 80%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 예. 그런 유쾌하거나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저도 예. 제 자신이. 그래서 촬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좀 어두운 캐릭터였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되게 밝게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서 로카니 캐릭터가 저는 너무 좋아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이 영화에 합류했지만은 바로 그냥 하겠다고. 예. 그냥 콜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다고 네. 했었거든요. 캐릭터가 또 쏙 마음에 드셨기 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컴백을 또 우리 팬들과 모든 관객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질문,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위쪽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의 이효연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연쇄살인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셨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황폐화된 느낌을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저 들었는데, 이태원 연쇄살인 사건이 실제로 어떤 사건의 모티브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 끔찍한 살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코믹을 뽑아내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너무 잔인한 사건을 희화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좀 듭니다. 네, 일단 제가 이태원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근데 왜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고 했냐면 주인공인 한재인이 사는 동네가 이태원이에요. 근데 이태원을 또 왜 설정하게 됐냐면 제이슨이라는 미국 그 FBI 요원을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한 동네가 어디냐? 이태원. 그래서 이제 하지원 씨가 사는 동네가 이태원이 됐고, 이태원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설정인 거고, 근데 이제 이제 이거를 다 말씀드리면 이제 영화를 보는데 좀 약간 지장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지만 잔인하지 않게 묘사를 했고 뭐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가 힘든 게 그런저런 설정들 스릴러와 뭐 수사와 로맨틱 코미디와 이런 것들을 버무리는 게 약간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뭐 중도를 맞춰서 잘 이렇게 섞어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사건을 차용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또 감독님의 답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네, 질문 위쪽에,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영문 정주원입니다. 감독님과 하지원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진백림 씨 캐스팅한 것에서 미뤄볼 때 중국 시장을 처음부터 좀 많이 고려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때 보니까 대만 감독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데 같은 장면에 한국인은 웃고 중국인은 심각한 일도 벌어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 목숨건 연애를 보니까 코믹, 로맨스 이런 요소가 있어서 중화권의 친밀감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화권에서 흥행 코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좋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영어 잘하시니까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독님께도 이제 질문 주셨죠? 네. 예, 제가 이 영화 감독하기 전에 했던 영화가 마이웨이라는 영화인데 마이웨이. 이제 그 영화가 이제 판빙빙 씨, 오다기리조, 그다음에 장동건 씨 네. 이렇게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님이잖아요. 강재규 감독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한국 영화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파이가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거고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에서 우리가 좀 더 한국 영화를 넓게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고자 이 영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이웨이라는 영화를. 물론 이제 계획은 비전은 너무 좋았으나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중국인의 정서, 일본인의 정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를 만들면서 무국적인 영화를 만들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뭐 시행착오가 있었고,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뭐 저희가 2009년부터 마이웨이 준비하면서 이제 중국, 일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미래는 이제 중국이랑 같이 영화를 해야지 우리 모두가, 영화하는 모두가 다 좀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진백림 씨를 캐스팅한 거는 뭐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잘 돼야 되겠다라는 거는 뭐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고 요만큼은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결정은 아니었고 진백림 씨라는 배우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 좋았던 거고 그리고 이 영화가 뭐 한중합작 영화는 아닌데 그렇게 막 얘기되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고요. 이 영화는 그냥 한국 관객들을 위한 한국 영화예요. 근데 이게 진백님이란 중화권 배우가 나와서 중국에서 뭐 좋은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네. 일단 지금 뭐 한국 영화 하지만 뭐 중국이랑 조금 연결고리 진백님 씨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많이 이렇게 홍보되고 또 많은 관객들이 봐줄 수 있으면 고맙지만 뭐 저는 그냥 거창하게 뭐 아시아 또는 글로벌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의 솔직한 답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진 않지만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드디어 12월에 목숨건 연애가 개봉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12월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관객들이요. 그렇죠? 네, 좀 오늘 또 기사를 통해서 영화를 접하게 될 우리 예비 관객들에게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현장도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현장의 분위기가 재밌고 우리끼리 뭐 소통을 잘 하면 그것들이 관객들한테 전달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재밌고 재밌는 현장에서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이 우리의 어떤 이런 즐거운 행복한 기운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하지원 씨도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2월 겨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고요. 굉장히 코믹 수사극이에요. 저도 처음 해보는 장르의 캐릭터인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정명 씨. 예, 열심히 촬영했고요. 정말 즐겁게 촬영했으니까 그 기운이 관객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고 12월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진백님 씨를 대신해서 제가 예,谢谢. 감사합니다, 준백님 씨. 예. 세 분 잠시 뒤 포토타임 때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